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개성이 강한 주인공들의 예측 불허 전개. 이쯤 되면요. 지금 대선판이요. 웬만한 드라마보다 흥미롭다고 할 만합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요.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상황이요. 희극인지 비극인지 지금으로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다시 멈춘다. 사적 모임 인원 축소 쪽으로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뭔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정부 오늘 방역 강화 방안 발표할 예정인데요.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런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식당, 카페도 방역 패스 도입이 유력하다. 청와대가 어제 설명을 좀 했는데요. 거리 두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방역에 대해서 조금 비세 조정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미리 좀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입국자 열흘 동안 격리됩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적혀 있네요. BTS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공연했죠.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는데 역시 격리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행사 같은 데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상황인데요. 오미크론 접촉 300명 육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확진자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이 조사를 할 때 이 확진되신 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다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런 바람에 이 접촉한 지인이 있는데 밀접 접촉 사실을 누락했어요. 그리고 이 지인도 오미크론인데 이미 여러 곳을 다녀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접촉한 인원이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물가 10년 만에 최대폭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도 오르면 소득도 올라야 되는데 소득은 따져보니까 마이너스더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른바 이럴 때 하는 표현이 있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답니다, 지금.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니까요, 3.7%입니다. 그리고요,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올랐는가 보니까 마이너스 0.7%입니다. 오히려 떨어진 셈이 됐어요.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겹쳐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경제가 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이거 정부가 아니라 여당에서 검토한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자 여당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요. 청와대도 이거 문제 있다. 그러니까 정부, 기재부 손을 들어준 청와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가죠. 자,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 차기 정부가 할 일이다. 이걸 왜 지금 얘기합니까?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여당에 선을 그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당정청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뉴스를 보시면 알쏭달쏭한 경우 많죠. 그리고 뉴스에 담긴 배경과 의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의미와 배경을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이경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마지막에는 장효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정체가 뭐냐? 이거 누구한테 따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알쏭달쏭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한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아니다, 모른다. 그리고 더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뭐냐?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와 아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대표는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부하가 아니다. 이 얘기 기억을 돌려 보면은 과거에 어떤 분이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의식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영입 1호 논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요즘에 인재 영입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1호 영입 인재로 꼽히신 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홍준표가 부러운 안철수. 왜 부러울까요? 그리고 뭐가 부러울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상황으로 갈지는. 그리고 뭔가 더 강력한 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기사에 앞서서요. 이 오미크론 확진상 기사가 있습니다. 약간 전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는 부분인데 그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그 기사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 부부, 그러니까 국내 오미크론 첫 감염자입니다. 지금요. 이분 아프리카를 방문했다 들어왔는데 지금 감염이 된 걸로 확인됐죠. 자, 택시를 탔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실제 택시 탄 거 아니에요. 방역 택시 탄 게 아니었어요. 운전한 지인, 그러니까 지인이 가져온 차를 탄 거죠. 근데 운전한 지인 6일간 수십 명 접촉했다. 이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진술했으면 조치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자, 이 지인은요, 식당, 마트, 치과 등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지인의 부인은 많은 분들이 모인 교회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자칫 집단 감염 걱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 확진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의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역시 최선의 방법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의 준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미접종자의 접종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예방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돼서 현재 급증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또 신종으로 확인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이 큰 거예요. 기사가 두 가지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탄 선물이냐 악몽이냐 오미크론 정체 논쟁이다. 갑자기 선물? 이런 얘기가 외국에서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뭔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보죠. 남아공은 델타 변이를 누르고 이미 우세종이 됐다. 국내외 낙관론이 있는데 그 이 배경은 이래요. 설명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상이 약해 독감처럼 인간과 공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좀 뭔가 종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이 됩니다. 반면에요. 유아 감염률 올라가 걱정이다. 위험성 파악 아직 모른다. 시간 더 필요합니다.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아니다. 이거 확산력만 보면 악몽일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합니다. 지금. 다음 기사는 확진되신 분이 한 설명이에요. 기사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첫 환자. 차 안에서 마스크 썼는데 전염이 됐다. 그리고 미각 후각이 무뎌지더라.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파력 이렇게 강할 줄 생각 못했는데 잠깐 악수할 때 전염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오한 설사 미열 증상 금방 사라진다. 냉방병이나 감기 걸린 줄 알았다. 그럼 증상이 냉방병 또는 감기와 아주 흡사하다는 설명인 거죠, 지금요? 자, 지금요, 전국 확산 우려인데 역학조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각 후각이 무뎌졌다. 그리고 냉방병과 좀 비슷한 증상 아닐까. 뭐 이런 설명이에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지금 국내 오미크론 전파 상황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 지금 뭐 보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델타가 100%입니다. 우세종인데요. 이 델타가 우리나라에 4월경에 첫 발견이 돼서 예. 지금 우세종이 될 때까지 한 9월 초에 우세종이 100% 돼버렸으니까 한 5개월 걸렸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 2달 동안 10%에서 100%까지 일주일에 10%씩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델타보다 조금 더 전파력이 강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 강하다고 하면 쉽게 산술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발병한 지 한 2달 반, 이번에 발견됐으니까 예. 2달 반이 지나면 완전 우세종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더 걱정되는 부분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전파력이 훨씬 더 높은데 지금 확진자 우리나라 5천 명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이거 조만간, 이거 시간 문제지 조만간 10,000명대, 하루 10,0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시작하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사실은 우세종으로 차지하는데 최소한 암만 가도 한 달 이상 걸리니까요. 예. 그 사이에는 결국은 우리가 델타에 의해서 숫자가 마구 늘어나면서 이제 이 오미크론이 이제 가세를 하는 모양이 될 텐데요. 예. 근데 정부가 사실은 이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뭐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시에 아마 좀 강화 방안을 발표할 텐데 이런 예. 정도로 거리두기를 유지를 한다면 1만 명은 뭐 쉽게 갑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오미크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 백신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모더나 쪽에서 대표가 나와서 백신이 좀 덜 듣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다 잘 듣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가정이 가능하고요. 예. 그렇다면은 과연 백신이 얼마나 효능이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조만간 실험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실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예.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배양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화이자 백신을 맞았던 뭐 모더나를 맞았던 나스를 맞았던 맞은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예. 그 혈청을 섞습니다. 섞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항체가 얼마나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죽이느냐를 실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화능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실험은 바이러스 배양만 잘 되면 한 2주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발표들이 나오면 백신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갈 수 있는 이 무서운 힘을 가졌느냐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일단 이제 그걸 보면서 백신 효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이 워낙 많아버리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의학적으로는 다들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접종을 꼭 하시라. 또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꼭 하셔서 항체 수준을 내 몸에 올려놓자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오미크론 일단 감염력은 뭐 기존의 델타보다도 몇 배 이상 될 수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 두 가지를 얘기를 섞어서 보면은 많이 전파되지만 독성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유행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서서 기사 전해드렸는데 뭐 선물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이거 자칫 악몽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갈리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틀린 이론은 아닙니다. 이제 독성이 그 전파력이 워낙 강한 독성이 약해지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델타가 우리가 지금 겁내하고 있는 델타도 그 전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배 이상 강했고요. 반면에 치명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수십 명씩 돌아가시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만일 이 오미크론이 한 두세 배가 더 강하다 손치더라도 독성이 한 2배 정도 약하다고 예를 가정을 했을 때에도 여전히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배가 걸려고 2배가 약해지면 결국 돌아가시는 숫자는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마도 오미크론은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일 뭐 그것이 일부 주장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낙관하는 거는 그건 너무 좀 섣부른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 얘기하셨는데요.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죠.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요. 지금 백신의 효과 유효 기간이 뭐 짧게는 4달, 6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3차 접종을 부스터샷을 맞은 뒤에 해가 바뀌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또 4차 접종, 또 시간이 흐르면 또 5차 접종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정말 곤혹스러운 일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맞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매년 이게 겨울철 병이 아무래도 이니까요. 가을쯤 돼서 독감 백신 맞을 때 한 번씩 맞는 걸로 종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미국의 CDC장을 지냈던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이 자꾸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제 일단 추가 접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각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항체를 유지를 하는지 또 돌파 감염이 생기는지를 보면서 다음 4차가 6개월 뒤가 될지 아니면 한겨울에 한 번씩 맞으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서 계속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상황이요. 일단 당분간 1년에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그 예방 백신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부가 뭔가 방역 조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거 좀 늦었다 뭐 이런 지적도 좀 받았어요. 오늘 정부가 뭔가를 발표할 텐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전문가로서 어떤 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숫자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요, 현장에서는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이 너무 늦어서 이제 생존이 거의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확진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확진자를 줄이는 방법이 오늘 포함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역시 또 한 번 더 이 유행을 막지 못하는 실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방법은 강력한 거리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소상공인들한테 해주면서 더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뭔가 정체를 알려면. 그리고 부스터샷 이후에 또 맞아야 되는 상황, 자꾸 맞아야 되는 상황 이게 올 수도 있다. 지금 미국도 그런 분위기라고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